자, 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보시죠. 공유 토지 지분 투자 이렇게 써놨죠, 제가. 자, 이 공유 토지 지분 투자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 최근에 이제 상담도 한 건데, 공유 토지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분들이 꽤 있죠. 예, 그런 분이 이제 한 분 오셨는데, 뭐 관련되는 걸 수도 있고 관련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이게 토지입니다. 토지가 있고, 이 검은색을 제가 이렇게 점을 찍을게요. 이렇게 검은색을 찍고, 검은색이 A.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이 빨간색이 전체로, 이 토지 전체가 있는 거죠. 빨간색이 B. 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A. 전체가 A 건물이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B가, 이 B 지분이 경매로 나옵니다. 이 B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이 B 지분을 매입하는 거죠. 이거를 낙찰을 받는다 그러죠. 자, 처음에 A와 B가 이 전체 토지를 지분만큼 쓰는 거예요. 이게 딱 쪼개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점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전체로. 전체 토지를 지분만큼 쓰는 거고, A, B가 전부 그렇게 쓰는 건데, 자, 이런 개념 자체가 공유지분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2분의 1, 이 토지에 대해서 A 2분의 1, B 2분의 1,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전체가 빨간색, 전체가 검은색이 찍혀 있는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때 A가 전체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건물을 지었다는 거는, 이게 이제 2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과소지분권자라고 합니다. 과반수, 반수를 넘는 지분권자가 아닌 경우를 과소지분권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반수가 안 되죠.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건물을 못 짓는데, 이 건물을 지은 이유는 B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B의 허락을 받고, A는 자기 지분 플러스 B의 허락을 받아서 A가 건물을 단독으로 진 건데, 이때 B 건물을 C가 낙찰을 받았다. C가 낙찰을 받았다. C는 건물지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건물지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C가 A에게 건물 철거를 할 수 있을까요? 건물 철거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건물 철거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검토되는 게 법정지상권 문제인데, 자, 이렇게 이제 A와 B가 공유자가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건물을 졌을 때, 이 동의를 해줬던 B의 지분이 낙찰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B는 이때 동의를 해줬지만 C는 관련이 없고, C는 전체 토지를 지분만큼 쓰는 거고, 이거를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A야 뭐 자기 거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C 입장에서는 지나친 제한이 된다, 이런 취지로 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철거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걸 활용해서 B 지분을 C가 낙찰받아서 누구를 압박합니까? A를 압박하는 겁니다. A를. 그래서 낙찰받아서 비싸게 살려고 이 경매, 자, 이 경매는 뭐라고 그래요? 지분 투자입니다. 지분 투자죠. 토지에 대해서 지분 투자해서 A를 압박해서 고가에 팔려는 전략으로 이렇게 B의 지분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B의 지분을 C가 사가지고 C가 A한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 얼마에 사? 예를 들어서 지분이 막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1,500만 원 부를 수도 있고 뭐 2,000만 원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때 이 A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사야 될 수도 있겠죠. 건물을 유지하고 뭐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건물 유지를 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C가 B의 지분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러면 A가 버티면 어떻게 할까요? A가 버텨요. 나는 왜냐면은 이게 이런 법률 이론을 A가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A가 버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B가
뭘 하냐면은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는 걸 합니다. 분할 소송. 공유물 분할해소 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원칙이 현물 분할이에요. 원칙이 현물 분할인데 가끔씩 경매 분할 이렇게 경매 분할 이런 판결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 분할 떨어지면 A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크죠. 이거를 토지를 경매해서 나눠 가져라 그 돈을 결국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든 철거될 가능성이 있어요. A 건물이. 자, 이런 상황에 막다트리게 이제 몰아가는 거죠. C가 낙찰받은 C가 소송에서 이기면은 더 협상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C 입장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아예 청구 취지를 청구 취지라는 게 소송에서 원하는 결론인데 경매 분할해달라고 아예 써버립니다. 경매로 분할해달라고 경매로. 자, 이런 경우에 과거에 법원에서 경매 분할 판결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은.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토지 투자해가지고 A를 압박하기 위해서 토지 투자를 하려는 이런 C 같은 분들이 이익을 많이 받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게 쉽지 않아요. A가 버텨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경매 판결 받기 위해서 뭐 소송을 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현재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라는 판결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원래부터 현물 분할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경매 분할을 많이 선고를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동을 겁니다. 특히 A와 B 이런 분들이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 형제들이고 그리고 그 형제들 하나가 이렇게 사는 경우에 C처럼 이렇게 낙찰받은 투자꾼들 이런 분들 못 봐주겠다 이렇게 쓰진 않아요 판결문에. 근데 읽어보시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법원에서. 자, 이러면서 경매 분할이 아니라 원칙이 현물 분할이니까 현물 분할로 해라. 근데 이걸 어떻게 현물로 분할해요? 자, 이 현물 분할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보상을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A가 이렇게 경매 분할이 들어왔을 때 이 소송을 했을 때 이 C의 의도와 달리 A가 엄청 잘 대응을 하면 이 B의 토지 빨간색을 전부 A가 사는 걸로 하고 끝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현물 분할의 일종입니다. 이것도 뭐 현물 분할이라는 게 토지를 이렇게 뚝 자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뚝뚝 자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뚝 잘랐을 때 뭐 이 용적률이라든가 요게 또 기존의 그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 잘랐을 때 이 용적률 이런 기준이 맞아야 돼서 이게 쉽게 자를 수도 없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특히 이제 상대방 변호사 A의 변호사님이 잘 싸우셔야 되는데 A의 변호사님이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원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게다가 A와 B는 상속인이고 A가 여기 기존에 오래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현물 분할이 맞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B의 지분을 내가 사는 방식의 현물 분할 보상을 해주는 방식. 그래서 B의 지분을 감정평가해서 그 돈을 주는 방식이 맞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자가 B의 지분을 매입한 C가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함부로 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현재는. 자, 그런데 뭐 어쨌든 이게 지금 B의 지분이 매각돼 가지고 C가 이게 낙찰받았을 때 C가 실제로 A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이 좀 있는 문제, 그런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아시면 뭐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뭐 공유 지분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 뭐 제가 한 달인가 두 달 전쯤에 상담을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제 지식하고 결합해서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